승마 지도자발 보건관리 핵심 정리 2부. 말의 운동기계 질병 계속 이어집니다. 누운 짓에 치료를 위해서는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두어 정상 발굽 각도의 교정 삭제를 해야 하고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한다. 누운 짓에니까 뒤가 짧고 앞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준다.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지골류는 환골류라고도 하고요. 링본이라고 하는데 구절 아랫부분에서 발굽에 이르는 발목 관절을 형성하는 1, 2, 3 지골에 골류, 그러니까 혹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주로 앞다리에 많이 생기고요. 제3지 관련에 발생한 것을 저지골류, 제2지관절 부위에 발생한 것을 고지골류라고 부릅니다. 관절면에 침투하지 않은 지골류를 가성지골류, 관절면까지 침투한 지골류를 진성지골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까지 침투한 진성지골류는 만성적인 파행을 나타내고요.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증식성 활막염, 관절을 구성하는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만성화가 되면서 활막 패드 및 선모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줄어들고 결국 보폭이 짧아진다. 이런 질병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골류 열감이 있고 튀어나온 지골류의 모습입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누운 짓에 관한 좀 그림과 세부적 설명인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발굽 지세인데 발끝 제천 부위가 길고 뒤꿈치 제종 부위가 낮아서 옆에서 보면 뒤로 기대서 있는 자세처럼 보이고요. 원인은 방법지에서 편자가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둔 경우, 뒤꿈치 부위를 너무 낮게 식재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부 뒤에 부착된 건에 무리를 주겠죠. 이게 더 뒤로 됐으니까. 그래서 누운지세 같은 경우엔 불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치료를 위해서 발끝 부위를 삭제하고 뒤꿈치 부위를 살려두어 정상 발굽 각도의 교정 삭제를 해야 하고 뒤꿈치를 높여주는 치료용 편자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종 부위를 높여주는 치료 편자를 붙여주는 그림, 그리고 이제 발굽 각도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앞다리 각도가 45도잖아요. 그거 45도보다 뒤로 눕는 경우 눕게 되는 발굽 각도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각도 나오네요. 정상적인 말 발굽 각도가 앞발굽은 45도에서 50도, 뒷발굽은 50에서 55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발 같은 경우에는 앞발굽의 각도와 딱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저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표준지세고, 보시면 후답지세 같은 경우에는 앞발이 약간 뒤에 가 있는 거고, 전답지세는 어깨보다 발이 앞에 나와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하게 있는 그림인데요. 정상의 발목 각도와 일어선 지세일 때 발목에 스트레스가 어디 받는지, 그리고 누운 지세일 때 발목에 스트레스가 어디 받는지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좀 보기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선 지세의 특징은요, 발끝이 짧고 뒤꿈치가 높은 자세죠. 좀 이렇게 일어서 있는 자세고요. 그렇게 되면 반동이 강하고 관절을 필요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계속 갑니다. 개군, 발목 피부염. 피부염이 운동기계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염이 발생하는 부위가 발목 부위이기 때문에, 발목이 또 말의 또 생명과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개군도 운동기계 질병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요 부위에 생긴 여러 가지 피부병이 이제 개군인데, 구절 뒤쪽 밑에서부터 발굽의 죄관부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관골류는 부골과 관골을 부착시키고 있는 인대에 염증이 나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서 혹처럼 자라는 질병이 되고요.
그래서 관골이라고 하면은 그 말의 무릎 관절과 구절 사이 통뼈죠. 중수골이라고 하잖아요. 중수골. 그래서 제3중수골과 제2사 중수골을 부착시키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거나 골막에 염증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어 속처럼 자란 것, 여기에 관골류가 되어 있고요. 2사 중수골의 골절이나 지면으로부터 충격에서 유발이 되고요. 진단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막의 염증과 인대의 광골질 침착을 확인해야 되고요. 광골류 발견이 되면 즉시 운동을 제한하고 압박푸드를 해서 뼈의 증식을 막고 부종을 감소를 시켜야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개요부, 발목 피부염, 개군 그거가 발생하는 위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수부 관골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골의 그 위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절과 비절 이 차이도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 푸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기기 질병 계속 갑니다. 왕관절염, 왕관절을 구성하는 무릎뼈, 인대, 관절낭 등의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 이게 왕관절염이고요. 현수인대라고 그 완관절 아래쪽 다리뼈들을 붙들어 매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인데, 우리 그 현수교 생각을 하면 그 현수가 같은 현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뼈들을 붙들어 매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인데, 현수인대에 무리한 장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게 현수인대염입니다. 주종은 외상에 의해 척골 돌출부가 혹처럼 불어오는 증상, 이걸 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관절염인데요. 요 부위 신생뼈가 형성이 된다거나 관절낭에 염증이 찬다거나 퇴행성으로 진행된다거나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보면은 그 승지사에서 나오는 그림 시험에 나오는 그림 자체가 이 교재의 그림 그대로 따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단염 이거 은근 자주 나와요. 그래서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무릎 위 요골의 성장판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큰 말들은 상관없겠죠. 그리고 다 큰 말들은 뭐 성장판의 문제를 삼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인 망아지에게서 주로 발견이 되고요. 참고로 성장판은 생후 24에서 27개월이면 고라지면 다치게 되는데, 골단염의 위치는 그 무릎 위 요골의 성장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골의 위치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요 포인트다. 교재에 골단염의 사진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위는 저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위 종자골염, 그 보면은 그 종자골이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종자골이 두 개가 있어요. 원위 종자골이 있고요. 근위 종자골이 있는데, 종자골 역할 자체가 그런 관절을 지지해주고 인대 같은 걸 받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래쪽 그 제3지골 쪽에 있는 게 원위 종자골, 그래서 주상골염 날 때 나오는 거고요. 그 위쪽에 그 일지골 근처에 있는 거를 근위 종자골. 그 보면은 가까울 근자 멀 원자 이렇게 쓴 건데 그 기준점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 위쪽으로 갈수록 근이고 바닥 쪽으로 갔을 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근위 종자골염은 구절의 뒷부분에 위치하는 삼각뿔 형태 한 쌍의 뼈로 중수골 뒤편에서 지골까지 연결된 인대들을 지지해주는 도르래 역할로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많이 받는 앞다리에 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3중수골 골막염, 관골이죠, 관골. 정확히 말하면 제3중수골은 앞다리의 관골이고요. 중족골은 뒷다리의 관골이 되겠는데, 어쨌든 제3중수골 골막염입니다. 무릎 관절과 구절 사이에, 긴 원통은 뼈고요. 이 뼈 앞쪽면에 골막에 염증이 생겨 외관상 혹처럼 밀려 올라와 있는 것. 착지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금이 가는 골절이 치료되면서 가골이 형성되고, 또 가골이 커지면서 골막을 에도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세 이하의 말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시킬 때 흔히 이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를 만지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열감이 있으며 운동 시 보폭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말에 대한 체계적인 운동을 계획하고 뼈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뼈가 운동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로는 처음 미세골절이 생겼을 때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3, 4주 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세골절이자 골막의 성장 정도를 시간 지나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을 약간 꽈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검사로는 처음 미세골절 생겼을 때 확인이 어렵다. 이 부분 한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정상마의 앞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이 그 가골이 형성되어서 중수골의 골막에 그 염증이 형성되는 거고요. 어쨌든 관골 골막염이라고도 하니까 그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상은 많이 들으시죠? 말의 기각과 안장의 마찰로 인해 안장의 눈부에 상처 생긴 거. 그러니까 안장에 상처 생기면 안장을 못 얹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손실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근데 안장을 잘 올리면 거의 안 그러는데 초심자가 올리거나 하면은 또는 뭐 어쨌든 그 안장을 잘 못 올리면은 상처가 발생하는 그거고요. 봉화지겸 이거 사람도 걸리잖아요. 염증에 의해서 피하 조직이 벌집처럼 변하는 게 봉화지겸입니다. 그래서 피부 아래층에 있는 피하 조직 근육 인대가 세균 감염에 의해 골마서 심하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근데 뭐 사람도 똑같지만 어느 곳이나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뒷다리 아래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세균 감염의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외상이나 피부병이 있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은 잘 걸리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부분이 뒷다리 쪽이니까 거기 응가하고 쉬할 때 그런 상처 부위에 그런 것들이 튀면은 이제 묻으면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뒷다리 아래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한 달 이내 대부분 회복하고요. 심하면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말이 뭐 며칠이라도 쉬게 되면 그게 손실이니까 작은 상처라도 조속히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비성 근색소 요증, 횡문근 용해증이라고도 하고요. 근육인 횡문근이 손상이 돼서 마비가 오는 근육 질병이고요. 근데 그 마비가 되는 근의 색소가 요증,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에 함유된 근색소 일부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명한 노란색인데 초콜릿색의 소변을 배설하고요. 온몸이 마비돼서 뻣뻣하게 서 있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휴식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앞말이나 성격이 예민한 말, 여름철, 월요병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운동기계 질병 중에 무릎, 그 왕관절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 이런 문제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위치랑 뼈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은 모르니까 풀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골다염, 뼈의 성장판에 염증이 생기는 곳으로 무릎 위 요골의 성장판에 대한 발생. 그러니까 무릎인 왕관절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 맞죠? 활액성 수종, 무릎 안쪽에 물이 차서 부어 있는 것. 외상에 의해 무릎에 있는 활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난다. 이것도 당연히 무릎 왕관절 주위에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완골골절. 완골이 무릎인지는 모르면 뭐 당연히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어쨌든 완골은 7개의 뼈로 구성되며 두 줄로 나열되어 무릎 관절을 구성을 합니다. 이 완골이 운동 중에 생기는 과도한 압력이나 장력을 버티지 못해 골절이 생기는 게 완골골절 되겠습니다. 구건연종, 구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신장되었을 때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즉 삔 상태, 이게 구건연종이 되고요. 구절은 위치가 다르죠. 왕관절하고 구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거
맘먹고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온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건데 이제 왕관절 V하고 구절 V, 비절 V 이렇게 챙겨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앞다리는 왕관절이고 뒷다리가 비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절이 요 위치다. 아마 요 그림에서 뭐 특정 글자를 가리고 이게 어디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운동기계 질병 계속합니다. 그래서 비절 후종, 비절의 후방에는 인제에 염증이 생겨서 비절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는 질병. 비절 후종, 비절의 후방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비절의 뒷부분이 붓고 파행을 하게 된 질병. 비절 연종, 비절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을 담고 있는 활액낭이 차서 비절이 만성적으로 부어오르는 질병. 그래서 비절 연종이 비절이 너무 곧게 펴져 있는 경우, 직비절이 부정자세, 그리고 비절의 과도한 충격,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절 내종, 뒷다리 비절 관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입니다. 비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해요. 비절 내종, 뒷다리 비절 관절 안쪽이 부어오르는 관절염. 비절 내용 같은 경우에 X자형 지세, 앞으로 구분 지세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다리를 1분 정도 구부린 다음에 속보를 시키면 파행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거 후종하고 내종은 그래도 그 한자어 생각하면은 맞추기 쉬운데 연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하여튼 짚어보시고 한번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시험 대비 송라지도사 말 보건관리 핵심 정리 2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